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부자들, 고액 자산가들만 했던 건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인 우리도 이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팔고 채권 산다. 연말까지 국내 주식 55조 원 매도 전망. 자,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리밸런싱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주식시장 안 좋았던 거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일단 이거는 저번 달 말에 나온 기사인데 기존에 저랑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던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정보일 거고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면 7월부터 본격적인 리밸런싱을 들어갈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좋지만은 않았던 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최근 며칠간 저한테 주식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정보가 이미 공개됐음에도 최근에 뭐 사서 물렸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국민연금 같은 기관들처럼 주식 같은 위험자산보다 이런 채권 같은 안정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포트를 관리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개인 투자자 중에 채권 같은 안정자산 비중까지 넣어서 포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관들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 채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채권이 뭘까요? 주식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내 돈을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거나 이 기업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수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내려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죠. 그에 반해 채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은행한테 대출받는 거에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수익이 있고 만기에 다시 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런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건데 일단 둘 다 결국 회사에 내 돈을 넣는 거는 같은 개념인데 채권 중에서도 국채는 정부가 국가 부도가 나면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고 회사채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은 주식도 똑같죠. 근데 주식은 그 주식 자체의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원금이 손실이라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가는 매번 변하지만 이런 국가나 회사가 망하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자산이라고 하는 이 채권 비중을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주식을 팔아서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하냐? 우리도 채권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은행이나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국채나 회사채 투자하실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금은 잃기 싫고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분들조차 이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접근성이 주식보다는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주식만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나는 안정적인 성향이라서 주식 중에서도 삼전이랑 하이닉스만 살래. 이렇게 되는 건데 삼성전자 지금 고점 대비 33% 빠졌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40% 이상 빠졌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목돈을 한 5천만 원 정도 넣었는데 지금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원금 손실이 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가 원래 안정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런 채권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진짜 내가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고 채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펀드 매니저나 운용력들이 뭉쳐있는 이런 국민연금 같은 기관에서 지금 이 채권을 전략적으로 주식을 털어버리고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목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목돈은 무조건 안정적인 운용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에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정기예금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정기 예금이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이랑 다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돈을 묶어놓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건 은행 상품이라서 일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은 괜찮고
만기 이자도 2%에서 3%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1년간 묶어놔야 되고 연 2, 3% 이자면 근소하게 물가 상승률 정도 방어하는 정도라서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면은 주식인데요. 이건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원래 이 다음에도 국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물, 5년물, 뭐 10년물이라고 해서 유동성에서 좀 딸리고 수익성도 사실 요즘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3%에서 5%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보다는 더 괜찮은 것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국채는 뺐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은 전환사채, CB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사채라고 하면은 조금은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채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에 대해서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앞에 전환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회사채라는 건데 뭐로 전환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경 경제 용어 사전 보시면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전환사채를 내가 매입을 할 때 내가 가져온 전환가액이 10,000원짜리인데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주가가 20,000원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바로 그 10,000원의 시세 차익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요? 그러면 전환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냥 이 채권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속된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방은 열려 있고 하방은 막혀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전환사채를 가장 잘 활용했던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명언 중에 돈을 잃지 마라 라는 말이 진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전환사채는 우리 같은 개인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래도 최소 한 10억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채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3호 상환사채 이건 메자닌이라고도 부르는데 메자닌 그냥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로 1층과 2층의 중간이라는 뜻이고 즉 주식과 채권의 중간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모라는 말은 공모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모가 붙은 거고 이건 앞에 상환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회사채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환사채랑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만 보면 어느 정도 다 만족이 되고 보통 만기가 짧은 건 6개월에서 길면은 2, 3년짜리가 있는데 유동성인 측면에서도 6개월이라는 만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수익성도 보통 이자가 5%에서 12%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환사채에 1억을 넣게 되면은 그래도 매년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부자들, 고액 자산가들만 했던 건데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인 우리도 이거를 할 수 있다니까요. 다만 이것도 사모의 개념이라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현직 자문사 PB인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다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채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것도 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 다 만족이 되어 있고 이건 앞에 것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우선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주식의 한 종류이고 앞에 상환이랑 전환이라는 글자가 두 개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앞서 말한 상환사채처럼 채권처럼 이자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상환할 수도 있고 그 앞에 워렌 버핏이 했던 전환사채처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랑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자를 받으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RCPS는 흔한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다들 아는 배달의 민족, 뭐 토스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예전에 썼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토스 RCP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게 되면은 내려보면은 RCPS는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회피에 매우 유용한 주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개인들보다 기관이나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은행이 이런 RCPS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더 보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를 우리한테 이자로 떼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5개 중에 체크리스트가 모두 만족이 되는 이 3가지 중에 전환사채는 투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빼더라도 상환사채나 RCPS는 지금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고, 상환사채나 RCPS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년에 적어도 10% 이상 정도는 약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이런 거는 내 돈이 500만 원, 뭐 1000만 원만 있더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보통은 사모의 형태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라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현직 투자자문사 PB인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 구독자분들은 실제로 실행까지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1대1 카톡 통해서 저한테 직접 문의 주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